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이제 추워지니까 이 비염 환자가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중에서 특히 소화비염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소화비염 환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다른 데 많이 다니시다가 뭐 보통 양방을 한 4년, 5년, 나이가 어린애가 한 4살, 5살이라도 양방을 4년, 5년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뭐 진해거담제라든가 뭐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항생제 이런 것들을 한 4, 5년 쭉 드셔 오시다가 도저히 안 낫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 한의원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약으로 치료를 했으면 되게 간단하게 나을 문제를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오셔가지고 증상이 악화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양방에서 어떤 치료를 하시는 받고 오시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환자분들이 처방받으신 약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양방에서는 일단 비염이 생겼다 이러 그러면 가장 먼저 진해거담제를 줍니다. 진해거담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막을 말리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에 이 점액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일시적으로 말리는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이 점액질이라는 거는 점막이라는 거는 점액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 점액이 많이 나와서 비염이 생긴다고 이거를 기능을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면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먹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약을 먹고 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은 이게 다시 병원에 가게 되고 다시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항생제나 좀 더 강한 약을 또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악순환에 쭉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이 악순환에 들어오게 되면 약을 계속 드십니다. 뭐 일주일, 2주일 단위로 늘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해거담제 드시고 항생제 드시고 열나면 해열제 드시고 조금 또 안 낫고 애가 많이 아프면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해서 한두 달 있다가 또 폐렴으로 입원하고 그래서 다시 또 퇴원하고 그래서 계속 또 비염이 안 나오면 결국 축농증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감기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비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방에서 보는 감기랑 비염은 어떻게 보면 같은 원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로 애들이 아픈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소화불량 아니면 감기 이 두 개뿐이에요. 지금 애들 키우는 걸 보니까 애들이 6개월 때부터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위장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면 이게 소화 기능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엄청 안 좋아지면 이 위장이랑 그 코랑 엄청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 되게 안 좋아지면 코도 같이 막히면서 이 알러지 그러니까 외부 항원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소화기능이 안 좋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외부 항원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외부 항원이 뭔가 들어왔을 때 코가 막히는 증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처음에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해열제 이런 걸로 쭉 열을 식히고 이 코어에 진해거담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애가 우리가 저희 감기가 걸린다는 건 뭐냐면 외부 항원에 노출됐을 때 스스로 면역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기르는 타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타이밍을 외부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 뭐가 들어왔을 때 내가 몸에 열을 내면서 걔랑 싸우면서 그 싸움과의 승리를 통해서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건데 그 열이 나는 상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항생제나 해열제 이런 걸 쓰면서. 자, 그렇게 되면 애가 이 외부 항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하고 뭐 어떻게 내 몸에 깊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몸에 계속 아픈 게 몸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늘 애가 좀 비실비실하고 애가 기침을 자주 한다거나 코가 자주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애가 속이 편안해야 됩니다. 속이 편안하려면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먹이는 거를 줄여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매 끼니마다 뭐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갈아서 먹이거나 뭐 이렇게 뭐 그냥 고기 채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빨이 다 나기 전까지는 가급적 고기를 많이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애가 속이 편안해지고 속이 편안해져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항원이랑 싸울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한의원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떤 처방을 하냐면 애가 외부 항원이랑 잘 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약을 줍니다. 저희가 이제 기운을 조금 도와준다거나 애가 이제 밖으로 결국 열이 나서 그 애 나쁜 것들이 땀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땀이 잘 나게 도와주는 약재들을 저희가 쭉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열이 나면서 땀을 좀 잘 흘리면서 애가 그 감기와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게 돼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이 상태를 쭉 지나면 비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앓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놓쳤다, 그죠?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애가 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됐는데 늘 비염을 달고 사는 애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 이비인후과나 그런 양방에서 받은 약을 다 못 먹게 합니다. 다 못 먹게 하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 그대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을 조금 도와주고 애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이 나쁜 항원, 이 항원이라는 것도 엄청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단순한 감기거든요. 그냥 단순한 감기를 이겨낼 힘을 저희가 쭉 약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인삼이나 뭐 게지나 뭐 속이 안 좋으면 백출이나 뭐 기운이 조금 떨어지면 황기나 뭐 당귀를 조금 넣는 경우도 있고 열을 조금 내야겠다 이런 뭐 건강이나 뭐 육개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근데 약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약도 부드럽게 주면은 애들은 회복기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야 애가 나중에 그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 안 되고 애가 건강하게 코가 막히면 또 집중력 떨어지니까 학업성 치도도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애가 쭉 점점점 건강해지는 삶을 살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늘 뭐 비염이 너무 오래되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비염은 유전이라서 저는 평생 안 낫는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뭐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그 제가 이제 요즘 이 아쉬운 마음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한번 토로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비염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 진단이랑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